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시기 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우리가 좀 불안하고 슬픈 이유, 그리고 하락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되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어제 컨콜을 했어요. LFP 만든다 그랬고 뭐 실적 약간 미달은 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FP 배터리 만든다 그러면서 공식화로 시켰어요. 청사진 발표를 했고요.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이제 컨센에 미달한 부분들, 그리고 4분기에도 우리는 견조한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다. 신규 산업도 괜찮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샘플 검증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과가 좋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수익성을 지속해서 가지고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삼성 SDI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에 100억 원가량 하회했습니다. 소폭 모자랐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엔솔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왜? AMPC가 굉장히 컸거든요. 선제적인 미국에 진출을 해갖고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많이 해놨고, 이제 삼성 SDI도 따라가고 있는 거고 잘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회했습니다. 약간 배터리, 특히나 고무적인 게 자동차 배터리 매출이 확대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보여주면서 컨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하락세였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뭐 거의 10%, 6% 차트 비슷하죠. 8% 적게 빠진 게 LG엔솔인데 2.4%.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어제 얘네가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게 맞아요. 다 빠지긴 했는데. 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사실은 양극재 판가락에 따라서 이익 감소 내용도 다 나온 얘기들이고, SDI 컨콜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 또 내렸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종목들 모두 급락을 하고 시장 하락을 그냥 멱살 잡고 같이 했죠. 끌어내렸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걸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섹터에 대한 패닉셀이 좀 나왔어요. 강제 매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은 대량 매수 또 들어왔고요. 쇼커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좀 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더 내리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테슬라, GM, LG엔솔 이런 그 주요 국제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내년 산업이 쉽지 않다고 해버린 건데, 엔솔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한 건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이런 생각도 많이 얘기가 지적이 나오죠. 컨콜 좀 실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성이 꺾인 것도 아니에요. 2차 전지 산업이 꺾인 것도 아니고, 배터리 산업이 꺾인 것도 아니고, 양극재가 꺾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년에 대한 업황 불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친환경으로 탈탄소로 가는 거 문제 없고 그냥 쭉 갈 건데, 이 산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단기적인 성장성이 좀 꺾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업황 불안 얘기가 그들의 입에서, 큰 회사들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고 가이던스가 하향이 되니까 투심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오늘 그 뉴욕 증시 말씀드리면서 메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보는 건데, 향후 한두 분기의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고 시장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하게 되면 투심이 악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용인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너무 과하게 그걸 핑계대고 눌러대는 것이냐라는 건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핑계로 더 과하게 눌러버리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탈 가격 둔화 다 알고 있었지만 3분기에 실적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둔화됐다라고 또 확인사사라는 뭐 얘기들,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또 4분기까지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가 되죠. 그리고 기가 막힌 K 증시만 갖고 있는 공매도 맛집, 그리고 우리만 갖고 있는 희한한 증시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더 있어요, 이거보다. 이거죠, 큰 그림에서는. 번외로, 그리고 이딴 장난질들을 칩니다. 어제 이게 8시 40분 좀 넘어가지고 어제 전일 동시호가인데 29%대까지 밀어버리더라고요. 번외로 이런 장난질들을 칩니다. 이게 뭐 돌려놓긴 했지만, 이 장난질 치면 뭐냐면은, 이런 덩치 큰 기업들까지도, 그리고 계속 하락하던 기업들을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서 하한가 부분까지 한번 밀어버리면서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투심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오늘 진짜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개장 전에 동시호가가 이렇게까지 밀어버리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많이 그랬거든요. 급락 혹은 하한가 부분까지 밀렸다가 올라오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내가 힘든 이유 주식이 내리니까요. 주식이 내리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싸게 사긴 했는데 고점에 못 팔아서 힘든 거예요. 지금 수익인데 수익이 줄었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싸게 사긴 했는데 고점에 못 팔아서. 그리고 비싸게 샀는데 크게 물려가지고. 둘 중에 하나겠죠.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건 순전히 누구의 의지예요?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의 몫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는 건 순전히 내 의지로 내가 눌러서 사게 됐는데 파는 것도 내 의지긴 하지만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어떤 운? 상황에 따른 운, 그리고 옆에 주변의 탓을,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많이 탑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예시냐면 4가지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에코프로 종목을 예를 들게요. 이게 뭐 많이들 요즘에 회자가 되는 종목이니까 130만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 이후에 150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60만원대까지 왔습니다. 1번 사람은 이런 상황이에요. 2번 투자자는 에코프로를 40만원에 사갖고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선 야, 이거 진짜 400만원 가겠다 이러면서 10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6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수익률이 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150을 받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살까 말까 하다가 못 사고 140만원에 힘들게 남들 사니까 포모 뭐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샀어요. 수익을 구경을 했어. 150만원대까지. 근데 수익 구경을 며칠 못하고 순식간에 손실이 되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10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30만원 왔다가 또 내려가기 시작했고 현재는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만원에 사서 80만원에 팔아서 주당 20만원의 손실이 났어요. 확정 손실을 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 20만원이 더 떨어져 있네 라는 거예요. 이 4가지의 경우가 보통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1, 2, 3, 4번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경우십니까? 이 1번을 제외하면 수익을 난 사람도 손실을 본 사람도 기분이 다 나빠요. 근데 다만 마지막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잘 팔았다고 하면서 의외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사악하지만 언제예요? 내가 판 주식이 급락할 때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손실을 봤지만 50만원에 살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100만원에 사서 80만원에 팔았는데 리벤지를 외치면서 50만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혹은 60만원을 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원하는 가격이 와도 매수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미 싹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4가지 경우예요, 보통. 그리고 죄다 기분은 안 좋아요. 왜? 하락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식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참 야속한 게 주가가 하락 전환한 뒤에 저점을 다지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하락하고 저점을 다져갑니다. 근데 그 기간을 저점을 다져갈 수 있는 기간이랑 내가 여기에 할애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여유가 다르고요. 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주식을 하면서 내가 저점을 다지는 시간 혹은 하락장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떠나갖고 내가 이 투여한 자금의 운용 성격, 이게 전세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대출금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든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파고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파고가 심해지면 투자자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고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투자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어려움을 토로한 우리 채팅창에도 괜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해당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섹터에서 한 섹터를 뭐 국한 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명이 하게 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점차 파고가 더 심해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같이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곡소리라는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시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손절을 치거나 왜 그런 걸 보시잖아요. 저 이제 떠납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순화시켜서 한 거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하나 봐라. 퇴퇴퇴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잊혀지고 사람들 떠나죠. 이게 지금 요게 순서예요. 여러분 요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점점 더 잊혀지고 사람들을 떠나갑니다. 진짜 떠나는 사람이 생겨요. 이쯤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잊혀질 정도까지 가요.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이게 파고가 심해지면 일어나는 주식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섹터나 이곳의 산업은 어때요? 멀쩡한 산업이고 멀쩡한 섹터가 멀쩡한 성장 섹터였다면은 그냥 산업은 계속 가고 있어요. 산업은 그 단기적인 부침은 있겠지만 그냥 산업은 여전히 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보면 전기차가 그래서 안 한대요? 막는데 아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기업의 성장성이 꺾여요? 뭐 조금의 부침이 있겠지만 가는 거예요. 투심을 뒤흔들었던 핑계가 뭐였어요?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였어요. 3분기가 안 좋은데 3분기 별로였는데 4분기도 안 좋대요. 내년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투심을 뒤흔들었던 이러한 향후 1년 안팎의 단기적인 향후 실적 전망이나 업황 전망 등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적 가이던스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3개월 전에 포스코홀딩스 7월 25일 날 대대적으로 증권사들 여러 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막 2-30만 원씩 높여 잡았는데 단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유지한 곳들도 한투는 유지하고 막 그랬는데 몇 개는 진짜 한 열 몇 개가 지금 열 몇 개 맞나요? 많은 증권사들이 마치 짠 듯이 목표 주가를 3개월 만에 내렸다고요. 이렇게 휙휙 바뀌고 그래요. 가이던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업황은 그대로 있고 쭉 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침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면 누군가는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모으는 과정이 늘어나고 충분히 힘이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시 상승하죠. 상승을 급하게 해요?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상승을 하는데 상승 힘이 좀 모이면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조금씩 슈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네.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탐욕지수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물어보고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주식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끝물인 것 같아요. 저 그 생각을 지금 합니다. 뭔 생각이냐면은 제가 주식을 사고 팔라고 얘기하는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거는 시장의 매도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더슈팅 했던 종목들이 지금 언제 그러냐는 듯 오버슈팅 구간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찾아와요. 신기하죠? 이렇게 번갈아서 그리고 뭐 반복과 성장을 계속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선행을 하고 매출과 순이익은 움직이면서 태생기, 확장기, 포화기, 침체기, 안정 및 재생장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포화기를 뭐 성숙기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침체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리밸런싱이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번갈아서 산업은 그리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하면서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아니면은 성장성이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에 이렇게 한번 쭉 갔다가 이제 요렇게 내갖고 요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내가 고른 종목에 따라 달라져요. 성장성이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가겠죠. 요런 식으로 가면은 떠날 사람 떠나가고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요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 진출한다, 뭐 이제 청사진을 발표하고 그게 실체가 있고 잘 되면 리레이팅 되는 경우죠.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로 대표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철강으로 올라갔다가 2010년도에 쭉 빠져갖고 힘들어하고 빌빌 기다가 최근에 이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여기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는 기술로 하고 매도는 예술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술에는 운이 따라간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운이 좋도록 확률을 높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도 중요하고 산업이 잘 가면 뭐예요? 그 안에서 기업 선정 잘해야 되죠. 반도체 좋다 그래갖고 샀는데 꽝 고르신 분들도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이번에 2차 전지도 꽝 고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기업이 가는 방향을 꾸준하게 체크하고 그 안에서의 대규모 집단에서 이제 소규모 집단에 들어가서 고르는 눈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하고 때로는 과감해야 됩니다.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데 내 기업은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그건 종목 선정을 꽝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산업 성장과 함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고 주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어때요? 아 진짜 그런 날이 있었지.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짧게는 작년 설이랑 작년 뭐 추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절을 그리고 또 이제 또다시 이렇게 겪고 있노라면 예전이 기억 안 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왜? 내 돈 들어갔으니까. 돈 잃고 속 안 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매번 성공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창피하고 진짜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빨간불 보고 나온다 얘랑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손실 냈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돈인데. 투기를 하고선 일확천금을 노린 것도 경험이 된다는 거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난 손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잘 복귀하면서 다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확천금 노리면서 살잖아요, 보통.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은 요만큼 수익이 나네, 대박이지. 그리고 이거 산 거 여기서 팔아, 그래갖고 여기서 또 팔아갖고 수익 요만큼 내. 그리고 다시 요 밑꼬리 달린 요 자리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다시 여기서 산 다음에 또 여기서 팔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도대체 내 돈이 얼마야? 이런 상상 해보셨죠? 건물도 사고 에이? 막 이러는 거. 근데 이거 실제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거 막 얘기하면서 차트 얘기하고 유튜브 아니면 뭐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거. 신도 물린다니까요. 신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물려 있을 거라고요. 신도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AI에 물려 있다고요, 지금. 일확천금 꿈꾸는 건 좋은 게 한 방이 안 되는 거야. 일확천금을 꿈을 꾸는데 천천히 가는 게 일확천금, 뭐 말이 어폐가 있지만 일확천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돈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 비중에 저는 60%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40%는 현금화라고 그래요. 60% 중에서는 40%는 장기, 중기 10%, 단기 10% 정도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단기 자금 갖고 해보시라고요. 얘네들 가운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10%를 다시 100%로 환산시킨 다음에 오를 때마다 5%씩 수익 실현을 해갖고 다 팔아보시면은 생각보다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수익이 높아요. 이게 고점에 어차피 못 파는데 분할 매도하면 은근히 매독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말로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이거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넌 하냐?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하긴 하는데 아직 저도 애송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주말 앞두고 이거 보면서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댓글 매일 많이 주시고 어제도 특별 방송 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장 상황 점검을 하면서 이런 지금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온 내용들과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 눈 돌려보면 2차 전지만 내린 건 아니에요. 주로 저희 보시는 분들은 그쪽이 많은데 과하게 내린 섹터 많습니다. AI, 면세, 유통, 뭐 기술주, 방어주 다 내려왔어요. 다만 2차 전지가 내린 건 맞고 유독 더 과하게 내렸고 장난질 들어온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매일 내리는 주식도 없고요. 매일 오르는 주식도 없습니다. 매일 오르는 주식은 뭐였어요? 작전이었죠. 우리가 라더견 사태나 이번에 영풍 때도 알았죠. 매일 내리는 주식은 뭐예요? 상폐됩니다. 상폐되는 주식은 안 사면 되고요. 단 매일 내리다가 올랐는데 내 매수 가격까지 안 올라오면 그것도 실패한 투자입니다. 그런 종목들 거르는 눈만 키우면 됩니다. 같이 키우면 돼요. 편한 주말 이렇게 좋은 짤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